네, 여러분 잘 편히 쉬었습니까?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쌀쌀합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 나왔는지 또 역시 시장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톱 기사가 이제 주간 증시 전망이었죠. 근데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은 증권면의 주요 기사로 시장 얘기를 처음에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준비를 하면서 왜 이데일리가 이틀 연속 이렇게 시황을 가지고 증권면의 주요 기사, 톱 기사로 뽑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지금 그만큼 시장 상황이 되게 유동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방향이 보이지 않는 약간 안개 속 같은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과 관련돼서 조금 더 여의도 증권가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조금 더 취합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12월 달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산타랠리입니다. 올해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그런 성과를 낸 우리 증시지만, 한국 증시지만 특히 코스피가 그렇죠. 코스닥 최근에 뭐 바짝 따라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연말에 조금 뭉개지면, 망가지면 이게 참 잘 되다가 왜 결론을 잘못 내면 왠지 그 일이 되게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올해 사실 연중 내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수익률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내년에 2026년을 맞이할 때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올해 더 높다. 이게 참 가진 사람이 조금 더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코스닥은 지금 분위기대로만 가면 딱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는 지금 코스닥에 비해서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데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럼 코스피는 반등할 것이냐.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데일리 기사의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번 산타랠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같이 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전망의 이제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무려 14조 원을 팔아서 역대 최대치의 순매도 물량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팔았다, 팔 만큼 팔았다. 그럼 이제 두를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외국인 수급이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제 이 코너 들어오기 전에 그 수급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최근 일주일새, 최근 5일새 수급을 보면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첫째 주 어제까지 보면. 플러스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규모가 두드러지다 이렇게 좀 화면에 나오네요. 딱 마침 보시죠. 이런 모습들이 좀 외국인이 지금 5일 동안에 사실은 28일 날 워낙 마지막 날 많이 팔아서 그렇지 5거래일 중에 3거래를 좀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이번 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들죠.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순매수로 돌아서느냐 또는 매도 규모가 대폭 줄어들 거냐. 일단 지난 11월 28일에 하루에 2조 매도 이거는 그럼에도 우리 시장이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11월 마지막에 부클로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는 좀 일시적인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 수급 한번 신경 써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멘텀이 두 가지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지금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죠. 계속 80%, 9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역시 여러 가지 시장에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실은 하반기 8, 9월 들어서 9월, 10월 들어서 계속해서 3차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류과세 관련된 세제 개편 등등등 이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 좀 속도를 내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거는 이제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서 기재위 통과한 상태니까 이제 본회의 통과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고 이것도 여야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된 부분 요것도 이제 얼추 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조율이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빠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정책 수혜와 관련돼서 일종의 불확실성적인 측면들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책 어떤 그런 수혜의 기대감 플러스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이런 어떤 제도 개선안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걸 가면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동반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이번에 12월 달에는 산타레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찜찜한 건 여전히 미국의 이 단기 유동성에 대한 우려 부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도 갑자기 좀 많이 올랐고 특히 30년물, 초장기물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에 특히 이제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뭔가 좀 해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되면 사실 외환시장 관련돼서는 우리한테 나쁠 건 없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도 같이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뭐 1,370원대, 80원대 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원달러율이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좀 정부의 이 외환시장 안정 대책이 또 조금 더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한테는 나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본 BOJ의 금리 인상 문제가 가장 걸리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 작년 8월, 9월 그때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좀 많이 있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뭐 이거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과연 시장의 얼굴이 어떤 얼굴을 하고 12월을 마무리해 줄지 참 잠옷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반도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부터 먼저 가죠. GPU 대 TPU 누가 이기든 K칩은 웃는다. 여기 이제 VS 요게 이제 붙으면 항상 경쟁 구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TPU가 그러니까 구글의 TPU가 제미나이 3 이제 출시하고 나서 아주 대단한 화제를 일으키면서 이 TPU의 가치가 확 올라갔죠. 그리고 뭐 메타가 TPU를 구글의 TPU를 수십억 달러어치 사서 2017년부터 자기네 AI 데이터 센터에 구축을 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 나오고 일부 빅테크들도 메타처럼 그렇게 구글 TPU를 좀 살 것이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약간 대결 구도 비슷하게 갔었죠. 근데 이제 지금 한 주 지난 지금 상황 보십시오. 지금은 GPU 대 TPU가 서로 경쟁 구도를 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는 일단 잡혔다. 왜냐하면 이게 성격이 다른 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보완관계면 보완관계지 서로 대립관계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AI 산업과 관련돼서는 이 두 개가 서로 동반 성장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GPU가 좀 부족한 부분을 TPU가 채워주고 TPU가 아예 못하는 건 GPU가 해주는 이런 식으로 동반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게 아주 긍정적인 건데 이 두 개가 이렇게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서로 이제 파트너 구조로 갔을 경우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바로 HBM이죠. 양쪽 다 HBM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우리 반도체 대장주들이 AI 산업에 이 또 AI 칩 이 어떤 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구글은 원래 상반기까지는 이제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HBM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하반기에 삼성전자 HBM이 더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한 60%다. 이런 얘기 최근에 기사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이닉스 중심으로 하이닉스에 이렇게 유리한 이런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도 상당히 유리하다. 또 하나 결국 TPU라는 거는 구글의 맞춤형 이제 AI 칩이 되는 건데 그러면 메타도 자기네들한테 맞는 AI 칩을 만들고 싶을 거고 아마존도 그렇고 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빅테크들이.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수혜를 볼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조금 상상력을 확장을 해보면 역시 파운드리 부분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TSMC는 캐파가 안 나옵니다. 이제 라인이 더 이상 그 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걸 만약 하겠다고 빅테크들이 마음을 먹는다고 그러면 파운드리에 룸이 있는 삼성전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좀 2나노, 3나노 쪽에서 이 공정들이 좀 수율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것들이 좀 검증이 되고 좀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다양한 회사, 여러 회사들이 여러 빅테크들이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계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TSMC랑 지금 이 점유율 격차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사실은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이 한 5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는 격차를 다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게 내년도에 좀 더 본격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HBM 중심으로 메모리 3사들의 이 구도가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지금 범용 레거시 D램의 그러니까 레거시 D램의 이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거. 이제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요. 표 한번 보시죠. D램하고 낸드 가격 표인데요. 올해 1월에 D램이 1.35달러였던 게 지금 8달러가 넘습니다. 6배가 넘게 오른 거죠. 낸드도 2.1달러였던 게 지금 5.1달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낸드는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물론 뭐 D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HBM의 메모리 3사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증설을 하든 뭐 하든 룸만 나면 다 HBM 쪽으로 가죠. 그러면 당연히 뭐 DDR5까지는 가장 첨단 이제 D램이니까 이건 둘째치고 DDR4라든가 이런 낸드 같은 경우 이런 정말 레거시 D램 쪽으로는 손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쓰고 있는 이런 뭐 PC, 뭐 그다음에 휴대폰, 노트북, 각종 가전, 자동차 이런 쪽은 좀 이 레거시 D램의 수요가 정말 엄청나게 있는데 공급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좀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가 우리 그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이거 6개월 단위로 좀 그 계약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반도체 그 DS 사업부한테 까였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너네들 사정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 그동안에 계약해오던 대로 분기별로 그냥 하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완전히 물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돈을 못 벌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같은 회사 내에서도. 참 냉정하지만 이게 현재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PC 가격, 휴대폰 가격, 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메모리플레이션, 취플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제일 걱정은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요가 줄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메모리의 수요도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물론 AI 이 서버 쪽의 수요가 워낙 많기는 한데 그래서 이 PC나 폰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주로 직접 쓰는 이런 소비자들 완제품들의 가격이 좀 올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고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K반도체, 한국 반도체 업계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요 이제 기사 결론이 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 핸드폰 바꾸거나 자동차 바꾸거나 이러려고 한 분들은 이제 가격이 상당히 좀 오른 거를 감수하셔야 될 거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얘기 짧게 좀 해보죠. 네이버 투심도 잡는다. 증권, 부동산, AI 기술 접목. 아마 지난주 후반부터 네이버 쪽에 이 증권 쪽 관련 섹터하고 부동산 쪽 섹터가 좀 변한 내용이 좀 되게 좀 좋아진 거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 증권 관련 같은 경우는 웬만한 증권사들 이런 정보 제공하는 것처럼 굉장히 보기도 좋고 다양한 정보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뭐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뭐 이런 내용들 분석, 설명이 다 아주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부동산 쪽도 이제 아예 매물 같은 걸 맞춤식으로 이를테면 나 서울에 뭐 마포에 아파트를 하나 좀 살까 좀 생각 중인데 어디가 좋을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AI와 대화하듯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여기 어느 동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매물까지 이제 찾아준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AI 힘으로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두나무와의 합병 과정이 아직 남아 있죠. 최종 합병에 이제 이게 이제 주총을 통과를 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지금 두나무 쪽 주주분들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수 청구권 많이 나오면 부담스러우니까 두나무 주주들도 잡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 주주들 또는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다시 매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AI를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진짜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치겠습니다.